문인화 수묵화 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인화와 수묵화의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법이나 같은 그런 수묵화 문인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첫째로 예술성입니다. 예술성. 가장 중요한 게 예술성. 그림이 아무리 잘 그려지고 이쁘다고 예쁘기만 하면 안 되겠죠. 예술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죽은 그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는 예쁘게만 그리실 게 아니고 또 사실적으로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예술성을 잘 살리려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예쁘게 그리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림을 완성을 했을 때는 아름답고 멋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사실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냥 예쁘게 치장하려고만 하는데 그림은 예쁘게만 하면 안 된다. 예술성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다듬질이라든지 자꾸 이렇게 중첩해서 손을 대는 그런 어떤 행위, 다듬질, 이런 거를 또 삼가해야 되며, 색감이 탁하거나 이러면 예술성이 떨어집니다. 색감, 다듬질, 색감, 이런 것이 떨어지면은 예술성이 결여되게 됩니다. 예술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거친 맛, 분맛, 특히 분맛이 중요하죠. 분맛, 또는 그림 속에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윤필과 갈필, 이러한 것들이 예술성의 조건이 되는데, 윤필과 갈필 같은 거는, 자, 우리가 붓에다가 먹물을 찍어서 너무 많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이게 이제 윤필입니다. 물기가 윤택해 보이죠? 반대로 갈필은 먹물이 너무 안 묻어 있어요. 이런 거를 갈필이라 그래요. 이거는 윤필, 이거는 갈필이라 그러는데, 이렇게만 돼 있어도 그림이 멋이 없어요. 힘이 없어 보이고, 또 이렇게만 돼 있어도 그림이 너무 메말라 있어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윤필과 이런 적당한 조화, 이게 윤필이죠? 이건 또 갈필이죠? 이러한 것들이 적절히 섞여서 조화를 이룸으로써 어떤 윤필과 조화의
어떤 그 사물로 예술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담이 있죠. 진하고 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붓놀림, 운필 또는 용필을 어떻게 하느냐. 용필을 어떻게 하느냐. 예, 용필이 딸려 있습니다. 예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분맛, 이런 것이 다 분맛이거든요. 분맛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또 용필을 어떻게 할 때 분맛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예술성이 충만되게 됩니다. 자, 제가 정리해 드리면은, 가장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또 우리가 그림을 볼 때, 감상을 하실 때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예술성입니다. 예술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작품은 죽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 예쁘게 그리지 마라. 예쁘게만 그리지 마라. 우리가 여성들이 화장을 할 때 그냥 빨갛게 또는 하얗게 이렇게 얼굴 그 본모습이 숨어 감춰지고 그냥 화장만 드러나듯이, 그런 화장보다는 본모습을 살리면서 적당히 은은하게 된 화장이 잘된 화장이라고 그렇죠. 그렇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그림도 너무 화려하게 이쁘게 그리지 마라. 너무 예쁘게 그리지 마라. 그리고 너무 다듬질하지 마라. 뭘 만들려고 이렇게 다듬지 마라. 그래서 붓을 붓질하는 걸 아껴야 된다. 또 이런 게 있고, 자꾸 중첩을 해서, 우리 서양화 유화들은 색감을 자꾸 얹어서 아름다운 색을 내지만, 우리 수묵화나 문인화는 중첩하는 것을 삼가합니다. 중첩하는 것을. 색깔이 탁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림은, 우리 수묵화는 잠기는 그림이에요. 잠기는 그림. 유화는 드러나는 그림이지만 우리 수묵화는 잠기는 그림입니다. 잠기다. 그래서 은은하고 아주 심오함이 있죠. 은은하고 심오함이 있죠. 그러면서 우연성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우리 수묵화는 뭐 이렇게 중첩을 해서 먹색이나 채색이 색감이 탁해지지 않게 하라. 맑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먹색이 맑아야 된다. 또는 채색이 맑아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러면서 약간은 분맛, 거친 맛도 있어야 되고, 또 그림을 완성해 놨을 때 약간의 긴장감이 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 예술성의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잘 살려주시면은 예술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길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술성 했죠? 예술성. 그 다음에 이제 선질. 선질이 있어요. 그 문이나 수묵화의 구성 요소가 대체로 한 5가지로 나누는데, 5대 구성 요소입니다. 5대 구성 요소인데, 이제 첫 번째로 예술성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선질입니다. 선질. 우리가 우리 문이나 수묵화는 선이 많이 쓰이는 그런 그 미술품이에요. 선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선이 중요한데, 선에는 그 질이 있습니다. 질, 선질. 자, 선질에는 우선 중봉이 있죠. 중봉. 또 편봉이 있습니다. 편봉. 자, 중봉은 붓끝이 이렇게 까만 먹선의 가운데로 가는 걸 중봉이라 그래요. 그러면 편봉은 붓끝이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편봉이라 그래요. 붓끝이 한쪽으로 왔죠? 이걸 편봉이라 그럽니다. 편봉, 치우칠 편. 그림에 따라서는 중봉이 필요할 때가 있고 편봉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중봉이 맞을 때가 있고 편봉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자, 매화 가지를 그릴 때 그 등컬이나
늙은 가지를 그릴 때는 편봉이 필요합니다. 편봉. 자, 이렇게 편봉을 쓰죠. 이렇게 해야 약간의 거친 맛도 나면서 윤필과 갈필, 농중담이 있어요. 농담이 보이죠? 먹색을 구분할 수가 있고 명암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농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편봉이 필요하다. 편봉. 근데 늙은 고목을 하는데 중봉이 쓰이면 안 좋습니다. 중봉으로 자꾸 여러 번 이렇게 이렇게 여러 번 덧칠하게 돼서 중봉의 맛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거는 중봉이 쓰이면 안 된다. 자, 늙은 가지 할 때는 약간 이렇게 편봉. 그래야 역시 여기도 농담이 나타나요. 늙은 가지 하는데 중봉으로만 써버리면 농담이 잘 안 나타나. 그래서 늙은 가지 할 때는 중봉보다는 편봉이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가지 할 때는 항상 물을 찍고 농목을 찍어야 되는데 약간 중봉과 편봉을 동시에 가미해 가면서 쓰면 좋다. 이렇게 적당히 늙은 가지 이렇게 편봉도 쓰고 이렇게 쓰시면은 좋은 가지 선재를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어린 가지는 중봉으로 하셔요. 어린 가지는 이렇게 어린 가지는 중봉으로 하셔야 돼요. 약간 젊은 가지는 중봉과 편봉을 같이 동시에 써주면 좋고요. 예, 그러면 약간의 농담이 보이면서 힘 있는 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런 선이 이렇게 중요하다. 선질이. 자,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선질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봉과 편봉이 있고 또 직선과 곡선이 있습니다. 직선. 이 직선이죠. 곧게 나가는 거. 고들지. 이게 직선입니다. 근데 곡선은 이거죠. 이거. 휘어지는 게 곡선이죠. 그런데 직선 말고 곡선을 끌 때는 직선을 통한 곡선. 다시 말씀드리면은 매화 가지라든지 여러 가지 생물들이 곡선이 곡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둥그렇게 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선을 통한 곡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가야지 매화 가지가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딴 이렇게 직선을 통한 곡선을 이루어져야 그림이 절도가 있고 힘이 있고 이런 격조 높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과 곡선을 했죠. 직선과 곡선, 그 다음에 중봉과 편봉, 그 다음에 3절이 있습니다. 3절. 우리가 긴 선을 그을 때 아주 짧을 때는 아니지만은 조금 어느 정도 길 때는 이렇게 이 정도 선이 될 때는 한 번에 이렇게 가지 않아요. 가는 게 좋지가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대체로 3번 만에 간다. 이렇게. 예. 한 번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자, 매화가지를 한다 또는 대나무를 친다 할 때 난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매화가지를 이렇게 치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자, 3절 3번 만에 우리가 통칭 3절이라고 하는데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통칭 3절이라고 하죠. 자, 하나, 둘, 이렇게 멈춰서 가는 거야. 직선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3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서예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예로부터 우리 동양회화는 서화 동원이라 했어요. 서예와 그림은 그 근원이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직선을 그을 때도 삼절을 통해서 또는 곡선을 그을 때도 삼절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세 번 만에 끊어서 가는 걸 우리가 삼절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속도감입니다. 속도감. 선이 할 때 너무 늘어 터지면 안 돼요. 이렇게 탁 어느 정도 속도감 있어야 돼요. 속도감이 이렇게 속도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감은 이제 느림과 빠름의 조화입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속도를 좀 느리게 해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빨리 빼줄 때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속도를 느리게 천천히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딱 빼주고 속도를 내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느림과 빠름의 조화. 그러니까 한자어로 하면 완급 조절이죠. 완급 조절. 음악성을 얘기합니다. 음악성. 리드미컬 해야 된다. 이렇게 빠르고 단단하게 가다가 쾅쾅 찔러주고 또 느리게 가다가 팍팍 빠르게 해주고 하듯이 어떤 강약, 느리고 빠름 이런 것들이 다 음악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지를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하는 것보다는 하고 또 느리게 하다가 빠르게 빼주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느림과 빠름의 조화, 음악성입니다. 음악성. 자, 이거를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색감입니다. 색감. 그러니까 먹색과 채색이죠. 예, 먹색과 채색.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우리가 그 먹색이라면은 또는 채색이라면 농담이 있어야 됩니다. 농담의 변화. 농담의 변화. 변화. 자, 붓에다가 물에 붓을 담궈서 끝에 녹목을 찍어서 적당히 이렇게 비벼 주십니다. 적당히 비벼 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비벼도 안 되고 너무 작게 비벼도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런 색이 나옵니다. 농중담. 그런데 자, 맑은 데다가 물에 빨아서 녹목을 찍어서 비비지 않고 이렇게 하면 너무 이질감이 나와버려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 자, 절반으로 나누어서 여기는 너무 진하고 여기는 너무 흐려버려. 이거는 좋은 조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붓에다가 물을 찍고 먹을 찍어서 이렇게 비벼주는 것을 조목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건 좋은 조목이 아니다. 너무 이질감이 나서 이등분으로 돼 있죠. 진하고 연하고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물을 찍고 끝에다가 녹목을 찍어서 적당히 비벼 주셔야 돼. 그러면 이렇게 적당히 진하고 연하고 진하고 중간 연하고 이런 것들이 자, 진하고 농하고 중하고 연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해야 되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자꾸 연한 거 위에다가 중첩을 해버리면은 연한 거 위에다가 다시 연한 걸로 연한 거 위에다가 진한 걸 바르는 건 괜찮아. 근데 연한 그 먹색 위에다가
또 연한 위에다 자꾸 발라버리면 지저분하게 보여요. 탁해 보이죠. 그래서 그 농담의 변화가 중요하고 농담의 변화 그러면서 맑은 빛, 맑은 먹색, 맑은 채색. 자, 이렇게. 자, 이런 맑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색이 맑아야 돼. 적당히 비벼줘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덜 비빈 상태라면은 이질감이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너무 진하고 너무 갑자기 연해지고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이런 맑은 빛, 먹색이나 채색이 맑아야 된다. 그 빛이 맑아야 된다. 그 다음에 생먹을 쓰지 마라. 생먹. 자, 항상 우리가 수묵화이니까 그 붓에다가 물을 찍어서 적당한 먹을 찍어서 이렇게 쓰는데 그냥 물 찍지 않고 까만 목만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이걸 생먹이라 그러죠. 생먹. 이렇게 쓰는 거. 이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이걸 생먹이라 그래. 생먹을 쓰지 마라. 생먹 금지.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생이라 그래야 되나? 생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생먹 금지. 생먹 금지이고. 자, 운필과 갈필을 잘 내므로써 윤필과 갈필이죠. 윤필과 갈필을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잘 내므로써 좋은 먹색과 채색을 나타낼 수가 있다. 우리가 목단을 그릴 때 물을 잔뜩 해가지고 이렇게 푹 번지게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약간 힘있게 좀 약간 이렇게 이런 거친 맛도 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좋은 채색을 얻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번져버리거나 너무 덜 비벼서 이렇게 너무 진하거나 이렇게 너무 진하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다. 농담에 적절히 섞여 있으면서 이렇게 흰 부분이 갈필이 나 있는 거 이런 것도 채색에서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필과 갈필이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이나 수묵화의 구성 요소 중에서 5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술성. 뭐니 해도 예술성. 두 번째가 선질이 좋아야 된다. 선질. 세 번째가 먹색과 채색. 색감이 좋아야 된다. 네 번째는 이제 구도입니다. 구도 중요하죠. 자, 구도. 자, 구도. 여러분들 저는 이거 동영상 올릴 때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바랍니다. 자, 구도는 우선 구도가 좋아야 되죠. 구도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황금 분할 구도, 황금 분할 구도, 그 다음에 여백, 그 다음에 주와 객. 주와 객은 그 세의 다툼을 금지하라. 자, 매인의 위치. 그러면 남과
북이 구별이 있어야 된다. 남과 북의 구별. 그 다음에 7대 3의 비율. 그 다음에 소소 밀밀. 이런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구도를 그림은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그 예술성과 구도입니다. 구도. 자, 황금 분할 구도라고 있어요. 황금 분할 구도. 그 다음에 여백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림에는 주와 객이 있어. 주인공이 있고 또 객이 있고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지 덜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메인의 위치를 어디다 줄 것이냐. 그 다음에 그림에는 특히 문이나 매화 이런 거 그릴 때 남과 북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대 3의 비율. 그 다음에 소소 밀밀인데요. 자, 우선 황금 분할 구도. 자, 이게 화선지예요. 이게 화선지. 그럼 이거를 9등분으로 해. 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여러분들 끊지 마시고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그 메인의 위치를 어디다, 요 중앙에 잡으면 안 돼. 뭐든지. 자, 이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우리가 가장 뭐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듯이 그 메인을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여기 둬요. 여기나 여기 두면 돼요. 한복판에 두면 안 되고 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돼. 되도록이면은 요런 그 위치에다 둬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자, 묘화를 그려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 꽃을 많이 달고 가지를 많이 달아요. 여기를 무게감을 실어줘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 조금씩 달고, 네. 여기 이제 메인의 자리야. 이게 시선을 확 끄는 자리죠. 여기를 요만큼 한복판에 두면 안 된다. 이만큼 아니면 이만큼 두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저기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 좀 덜 중요한 자리 이렇게 찾아가면서 위치를 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 요게 이제 황금 분할 구도라 그러죠. 이게 그 다음에 여백. 그래 우리 문인화에서는 여백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여백들을 많이 무시하고 그리게 되는데 여백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백이 곧 그림이다. 여백이 그 그림을 다 살린다. 여백이 잘 빛이 됨으로써 그 그려진 그림들을 드러나게 한다.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림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여백이 좋아야 된다. 여백. 그 다음에 주와 객이 있어. 이것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림에는 우리가 어떤 단체도 회장이 있고 뭐 두목이 있고 뭐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죠. 그 주체가 돼서 그런 국가나 그 단체를 잘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한 나라에 대통령이 둘이면 안 되겠죠. 한 단체의 회장이 둘이면 안 되겠죠. 어느 단체든지 간에 그 대장이 우두머리가 있어서 그 단체를 잘 이끌어 가듯이 그림 속에는 주와 객이 있어. 아까 이것처럼 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 주인공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객들을 놓고 하는데 그 주와 객이 있어야 된다. 그 주인공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며 그 주인공을 잘 살려줘야 돼. 근데 여기도 이만큼 있고 여기도 이만큼 있고 여기도 이만큼 있고 여기도 이만큼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덩어리들을 그림을 그리다 보면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그 덩어리들을 어느 적절한 곳에다가 잘 배치를 해서 그 덩어리를 탁 살려주고 나머지 그 객들은 좀 부수적으로 조금 약하게 받쳐주는 쪽으로 해야지 어떤 것이
그 주가 되는지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여기도 화려하게 크게 해주고 여기도 크게 해주고 다 똑같이 해주면 안 된다. 어느 한 곳에 이렇게 크게 이쪽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해주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이렇게 해줘서 아니면 두 번째로 큰 거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이렇게 해서 배치를 시켜서 요 주가 되는 걸 드러나게 하고 그 객이 되는 것들은 조금 뒤로 이렇게 받쳐주는 형식대로 잡아야지 똑같이 주인이 없이 주인공이 없이 다 조그맣게 이렇게 뭔가 배치를 됐다든지 다 크게 배치를 했다든지 덩어리들이 다 작다든지 덩어리가 다 크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주와 객이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주와 객. 그 그림 속에서도 주와 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메인의 위치죠. 아까 황금문화 구도에서 이 메인의 위치를 잘 어디다 둘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메인의 위치를 항복판에다 두면 안 돼요. 또 한쪽에다 둬도 안 돼요. 뭐 둘 수는 있겠지만 좋은 그림은 아니야. 그 메인의 위치를 잘 둬야 된다. 그래서 그 그림이 잘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과 북이 있어요. 남과 북의 구별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릴 때, 자, 우선 매화를 그려볼게요. 매화를 이렇게 그린다고 칩시다. 자, 여기를 봤을 때, 여기가 남쪽이야.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은 양지 쪽이죠. 햇볕을 많이 받아서 아무래도 무성하게 되고, 북쪽은 햇빛이 덜 받기 때문에 조금 성급니다. 예. 이런 구분이 있으면 좋다. 남과 북의 구분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매화 가지면 여기도 무성하게 해놓고 여기도 무성하게 해놓고 이렇게 똑같이 양분돼 있으면 안 돼. 예. 이게 7, 이게 7, 3 이렇게 비율을 7대3 정도. 이쪽 무게감을 남쪽에다가 7 정도 주고 이쪽에다가 3을 정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과 북의 구분을 이렇게 7대3 비율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다. 이게 7대3 비율 나오죠? 그런데 남과 북이 없이 또는 7대3의 비율이 없이 이렇게 중심에서 양쪽으로 똑같이 덩어리들이 이렇게 크게 나가면은 이건 좋지 않다. 난초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난초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양분이 돼 있어. 5대5. 분수대 같죠? 분수대.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 어느 한쪽을 비율을 많이 주고 어느 한쪽을 다른 쪽을 작게 줘야지 좋은 구도라 볼 수 있지. 난초가 양분돼서 똑같이 넘어가면 안 좋다. 아까 매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기수, 봉안, 파봉안, 마력, 봉안,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절반으로 봤을 때 이쪽에 7이죠? 이쪽에 3. 이렇게 돼야 좋은 구도라 볼 수 있다. 이런 걸 유념해 주시고 난초, 뭐 매화 또는 모든 뭐 이렇게 수목, 산수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화를 그리더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어떤 그 구도법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적용해서 그리셔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자, 그 다음에 7대3 비율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소밀밀. 소소밀밀도 마찬가지예요. 매화를 그릴 때 특히 매화에서 소소밀밀 또는 대나무에서 소소밀밀 많이 나오죠.
자, 빽빽한 데는 빽빽하게 해줘요. 다 빽빽하면 안 돼. 여기를 밀이야. 빽빽할 밀. 여기를 소라 그래. 성글소. 자, 여기도 빽빽하고, 여기도 빽빽하고, 여기도 빽빽하고, 여기도 막 빽빽하고 있으면 안 좋다. 빽빽한 데는 빽빽하게 덩어리를 탁 야무지게 모아주고, 다른 데는 좀 성글게, 보통 성글게, 아주 성글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큰 거, 중간 거, 아주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소소밀밀, 소소밀밀, 성글소, 빽빽한 밀, 성근 데는 아주 성글게 해주고, 빽빽한 데는 아주 좀 빽빽하게 해주는 그런 구분을 줘야 된다. 그런 구분을 줘야지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구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자, 첫째, 황금 분할 구도 잡는 법. 잘 위치를 잘 분할해서 하셔야 되고, 자, 여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림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주와 객이 있어야 된다. 주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중간짜리, 또 작은 것짜리, 이렇게 주와 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의 위치, 남과 북의 구별, 7대3 비율, 소소밀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제가 많이 더듬거리네요. 이게 뭐죠? 이게 뭐라 그러나, 대본 없이 막 생각나는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막 좀 헷갈립니다. 예. 대본을 녹화하면요 더 안 돼요. 막 더 그래서 대본 없이 생각나는 대로 하는데 조금 이 말이 조금 더듬거려지죠. 예. 그리고 이제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막 이제 뭐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다음 화제. 5번째 구성 요소. 화제 이거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람들이 화제 글씨를 못 써서 또 화제를 짓는 능력이 없어서 화제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화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그 미술 중에서 어떤 시상을 그림에 더해주는 그림이 있습니까? 문이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이거는 다른 그림이 가질 수 없는 굉장한 장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글씨를 못 써. 또 시를 짓는 능력도 없고, 어디 또 나와 있는 좋은 시 이런 글귀도 없고 해서 화제를 안 쓰려고 그래. 근데 화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시장에 갈 때 그림만 쓱 보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을 뭔가 화제를 읽어볼 수 있는 그만한 시간을 더 붙들어 놓는다는 거, 그것만 해도 엄청난 장점이고요. 우리가 뭐 현대문이나 해가지고 화제를 안 쓰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 풍이 현대풍이거나 뭐 추상적이거나 그러면 굳이 화제 글씨를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전통적인 것들은 웬만하면 화제 글씨를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더 품위가 더 삽니다. 예. 그렇게 못하는 것은 글씨를 못 쓰고, 그림은 잘 그렸는데 또 그림 못 써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못 쓰고 시 짓는 능력이 없어서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연습을 해서라도 화제 글씨 써주는 게 좋다. 그거는 아무리 옛것이라 할지라도, 옛것이라도 좋은 거는 우리가 그 전통의 맥을 이어가야 돼. 좋은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그걸 빼버리면 안 돼요. 그런 좋은 점을 우리가 살려가자. 아무리 옛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전통의 것이라도 좋은 것은 우리가 살려가자. 자, 화제란, 우리가 그림을 뭐라 그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연을 본 어떤 감정을 그림을 통해서 담아내는 조형 언어이다. 그림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는 작가들이 자연을 보고 느낀 어떤 감정을
그림을 통해서 담아내는 조형 언어라고 많이 합니다. 조형 언어라. 조형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화제는 무엇이냐? 화폭의 그림으로 못다한 이야기를 글로 더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화폭에 담죠. 그림으로서 못다한 얘기를 글을 더해줌으로써 그 그림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다. 네. 우리가 그림은 조형 언어라 그랬죠. 조형 언어. 또 화제는 화폭의 그림으로 못다한 얘기를 글로서 더해주는 그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는 그림을 그릴 때 느낀 감정을 글로서 더해 주어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다 그랬거든요. 어떠한 그림을 그릴 때 느낀 감정이 있어요. 느낀 감정을 글로서 더해 주는 것을 우리가 화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완성도를 높이게 되는데, 우리가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글씨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그림에 어울리는 화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글씨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평소 때 자연을 보고 느낀 감정을 글로서 표현해 보는 그런 훈련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우리 문예나에서 화제를 버리면 안 된다. 현대적이거나 추상적인 그림 말고는 화제를, 요즘에는 전통 그림에도 화제를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름만 탁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옛날에는 산수화에도 글귀를 다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제도 중요하다. 그래서 화제를 우리가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상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인데요. 감상법. 자, 우리가 인사동 가서,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을 할 때 탁 눈에 들어온 그림들이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뭐 색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림을 볼 때 관람객이 슥 지나가 버리면 그 그림은 실패한 작이겠죠. 뭔가 발걸음을 멈춰서 잠깐 봐주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첫째 우리가 구도가 중요합니다. 이 구도가 어떻지 하고 구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의 배치. 내용이 어떻게 나져 있는지, 잘 나져 있는지를 우리가 내용의 배치를 보고, 또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주객이 있느냐, 주와 객이 있는가를 잘 봐야 되고, 여백이 충분한가, 아까 다 설명이 나왔던 것들이죠. 여백이 충분한가, 이것도 봐야 되고, 자, 선질이 빼어난가, 선질이 좋은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먹과 채색이 맑은가 또는 심오한가를 봐야 됩니다. 이게 감상법인데요. 감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림 하는 거 이상으로 감상하는 거 어렵습니다. 예.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달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달리 보일 수가 있는데, 자, 구도, 그 다음에 내용의 배치, 그 다음에 주객이 있는가, 주와 객이 있는가, 여백이 충분한가, 선질이 빼어난가,
그 다음에 목과 채색의 색감이 맑고 심오한가를 우리가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길었죠? 네, 감사합니다.